세계 11번째 경제대국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의 노동 현장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노동계는 1년 전 오늘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등 8군데 기업을 최악의 산업재해 기업으로 꼽았는데요. 지난해 이들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3명입니다. 그런데 모두 원청이 아닌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또 질병으로 숨지는 노동자도 계속 늘어나서 지난해 모두 993명으로 전년보다 23%나 늘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노동자는 유럽연합 평균의 5배,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2018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이승철, 조혜진 두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박철희 씨도 이날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같은 곳에서 떠나보낸 동생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참아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만 해주고 갔는데. 숨진 동생도 박철희 씨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 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19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적극적으로 IMF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의 조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현행법으로는 기업 법인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모 씨.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 지 1년 반 만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만 해버리면 계속 그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일을 하러 간 거지 앞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그거를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매년 5천여 명입니다. 다행히 이 씨는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없음을 오히려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3년째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